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 환경 전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영환입니다.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여러분 함께 자리를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 감사를 드리고 오늘 그 설명회에 대해서 설명과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참석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에너지 환경 전문위원으로서 에너지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김준범 교수님이십니다. 제 오른편에 계신 분은 환경분과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이간근 교수님이십니다. 그 외에 지금 과학기술정통부 관계자 여러분과 키스텝 담당자 여러분께서 함께 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행사 배경 및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정통부에서 준비하고 과학기술 한국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운영위원회 3월 중 심의 예정인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건 중에서 에너지 자원 분야와 환경 기상 분야 투자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본 내용은 지난 1년간 주요 정책기술 동향, 부처 투자 우선순위, 사업별 주요 이슈를 고려해서 에너지 환경 전문위원회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분야별 주요 정책, 투자 현황, 21년도 투자 방향, 투자 효율화 방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본 자리는 산학연 전문가 및 부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사오니 투자 방향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온라인 질의 작성을 통해서 많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제출된 질의는 현장에서 답변 드린 예정이나 시간 관계상 여의치 않을 경우 이메일 회신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자원 분야 21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을 안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두 번째로 환경 기상 분야 21년도 역시 그 R&D 투자 방향에 대해서 10분 동안 발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각 분야에 대해서 심층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야에 대해서 먼저 두 발표를 듣고 심층 토론을 갖도록 하고 끝으로 분야별 토론 내용 종합 정리 및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다 아시다시피 21년도 정부 예산 과학기술 예산이 24조 2천억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많은 기대와 결과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체감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무수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국가 전략적 투자의 기본이 되고 협업과 자율의 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도 해왔습니다만 올해 더욱이 이제 더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모쪼록 오늘 발표와 심층 토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 방향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자원 분야에 대해서 울산대학교 김준범 교수님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예, 에너지자원위원 김준범입니다. 자, 그럼 올해 에너지 자원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 목표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분야 경제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시장 연계형 R&D 지원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에너지 절감 사회를 실현할 예정이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대용량 발전 그리고 특히 핵심 기술과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발생 저감과 발생 후 처리 기술, 이런 기술들에 대한 실용화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국내 원전의 안심 운영과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 또 원전 해체, 그리고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해서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 해체 방패물 관리로는 원전 안정성 확보와 후행 핵주기에 대한 산업 기반 육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방사선 활용에 대해서는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하고 또 신산업 창출을 하기 위해서 원자력과 방사선 기술에 대한 개발과 활용 분야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속 광물, 특히 니켈이나 크롬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광물이 있는데요. 광물 자원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속 자원 가격의 변동이 심해지기 때문에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울 계획입니다. 우선 자원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 실증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과 탐사와 개발 성공률과 및 투자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수급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폐자원의 재활용화, 그러니까 재활용이나 재제조를 통해서 자원 순환 경제를 실현할 예정입니다. 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투자는 1조 6,400억 원이었는데 20년도 예산은 1조 8,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600억 원이 증가해서 비율로는 11.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20년도 전체 정부 R&D 예산에 비해서는 7.7%로 전체 정부 예산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액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재생 에너지가 53%, 원자력 발전이 16.8%, 전력 7.3% 등의 순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민간 R&D 투자로는 민간의 투자 비중이 정부 투자 비중에 비해서 4.5배로 전년에 대비해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신재생 에너지, 전력, 원자력 발전 등 발전 부문의 투자 비중이 민간 총 투자의 64%를 차지하는 그런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년도 예산 심의 결과 에너지 분야 대형 계속 사업이 일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및 과제 신청이 대폭 증가하였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되지만 여러 부서에서 좀 약간 사업 기획이 미실시된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를 저희가 좀 더 보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로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기술 경쟁력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핵심 부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 보급하는 과정에서 국민 수용성에 대한 한계가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량 보급과 확산을 위한 경제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성과 도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국민 수용성을 개선하는 이런 전략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큰 기여도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성능을 고도화하고 에너지를 융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종 기술 간 융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에너지 신소재에 대해서 특히 융복합 신소재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수소 대량 생산 등 에너지 원별 대량 생산 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고 보급 확산과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도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데 우선 탄소 자원화, 우리가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이런 CCU 기술에 대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CO2를 저감하기 위해서 가스터빈 복합 발전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원전 안전 증진을 위해서는 가동 원전의 안심 운영을 위한 안전 기술, 여기에는 규제 기술도 포함되겠고요. 안전 기술을 고도화하고 안전 부품과 설비 개발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항은 밑에 나와 있듯이 안전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요. 혁신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첨단 ICT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하는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원전 해체와 방패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원전 해체 준비,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야 되는 분야고요. 그래서 정지 원전에 대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를 위한 여러 가지 상용화 기술이나 고도화 기술 개발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패물 안전에 대해서는 저준위 폐기물 안전관리 기술 그리고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저장과 처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증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자력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개발해온 여러 가지 원자력과 방사선 활용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특히 활용 다변화에서는 우주와 해양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전략 기술 분야에 접목할 계획이고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와 원자력 인프라 유지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방사선 유망 기술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원 개발과 순환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통 핵심 기술과 기반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인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원 개발, 공통 기술 확보를 위해서 자원 개발, 순환 공정의 효율 향상을 위한 핵심 공통 활용 기술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탐사 생산 기술을 첨단화하고 현장 적용 기술을 강화하고 그리고 첨단 물리 탐사 연구선 적기 건조로 해저 자원 탐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투자 효율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심의의 전문성과 심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 제고를 위해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표준화된 툴을 개발하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형 계속 사업 일몰 등에 따라 중소형 R&D 신규 사업 요구가 확대되는데 신규 사업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중소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요약 설명서 작성 양식과 검토 항목을 표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획을 내실화해서 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산 심의의 전문성과 심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표준화된 툴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논리구조, 필요성과 수행 내용 및 목표 그리고 추진 전략에 대해서 양식을 표준화하였고 그리고 분석 모형에 서술적 작성 항목과 정략적 작성 항목을 넣어서 결과를 계량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툴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 사업 설명서 작성 양식을 사전 배포해서 작성 양식에 대해서는 에너지 분야에서 올해 21년 예산 심의 시 활용하고 타당성 분석 모델은 수소 분야에 한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R&D 시급적 관점의 기술과 품목 선별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시급성과 활용 품목의 대외 의존성 등을 고려해서 R&D 필요 분야를 선별하는 투자 전략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부처별 R&D 성과의 정책을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해서 R&D 전략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융합 투자 전략성을 위해서는 국제협약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서 연차별 적정 소요 중심으로 지원하고 재원 분담 마련, 방안 마련 등을 통해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에너지 자원 분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환경기상 분야의 21년도 정부 투자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자는 서울대학교 이강근 교수님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이강근 교수입니다. 저는 환경기상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 목표입니다. 우선 기술 동향이나 미래 전망을 보면 미세먼지나 생활 폐기물, 유해 화학물질 등 우리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잘 관리하고 신규 복합오염물질 통합 관리와 같은 기술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폭염, 지진 등과 같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데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술 동향과 미래 전망에 기초해서 주요 정책 목표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안심한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약간의 세부 분야별 목표를 보면 환경기술 산업 지원에서는
환경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환경 산업 기반 육성을 통해서 이 국민 중심의 환경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것이고요. 미세먼지 대응 강화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극대화 네네. 네, 미세먼지 그를 전략적으로 국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해서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촉진은 폐기물 저감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품질 물질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맞춤형 기상 서비스로는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기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그런 기술, 그 다음에 국민 안전 중심의 기상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투자 현황을 보시면 2018년까지 환경 기상 분야 예산은 연평균 3.2%로 증가하였고, 약간 환경부를 통해서 기획한 집중적인 그런 통계를 잡은 2019년, 20년의 예산을 보면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예산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분야의 투자 비중을 보면 환경 보건 및 예측 기후기상 대기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연구개발 수행 주체를 보면 기초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출연연의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민간 R&D는 정부 투자 규모에 비해서는 한 1.3배 수준이고 대기라든지 물관리 분야의 투자가 활발합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의 평가 및 시사점을 보면 지금까지 정책 목표에 따라서 현안 이슈를 대응하고 기반 구축 중심의 실효성 있는 투자로 기술을 도출해서 기술 최우수 국가와 기술 격차가 꾸준히 감소 중에 있습니다만 공공성이 높고 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직도 전략적으로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실시간 측정 기술 국산화, 폐기물 유용자원 회수, 유용자원을 소재화하고 융합 첨단 기술을 활용한 측정 기술 이런 것들은 보급이 확산되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민간 R&D 투자가 쉽지 않은 공공기술 개발의 문제 해결 추진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상 분야에서는 지진경보 발령이나 폭염 건강 영향 모델 개발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기상 예보에 대한 국민 만족도 및 신뢰도가 감소하는 추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그런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21년도 투자 방향의 4개 분야를 보면 우선 맑은 공기질 확보에서 배출 저감, 주요 배출원 및 국민 생활 공간의 미세먼지 관리 저감 실정하고 질병 예방 등 현장 맞춤형 대응 기술 확보에 투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오염 원인에 대한 규명을 고도화하는 기술에도 투자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권 보장 부분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 정화 보전을 강화하고 상하수도 및 수생태계 관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부분에서 보면은 환경 유해 인자의 안전 관리, 화학물질 제품의 유해 물질 복합 노출 및 신규 유해 물질 대응을 위한 위해성 평가 예방 저감 기술 개발 등 이 안전 관리하고 이런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 지원하고요. 환경성 질환의 예방 관리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환경 재난 대응 강화해서 환경 재난이 있을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고 복구, 그다음 최적 운영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재난 안전 관리 강화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상기후 대응력 강화 부분에서는 관측 및 예보의 정확도를 향상하여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그런 기상 요소 관측 분야를 효과성 및
초단기, 단기, 중기 예보 기술의 성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대기오염 물질 등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배출량 감축에 따른 영향 평가 모형 개발, 그다음에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환경 기반 연구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위험기상 대응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민 체감적으로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폭염, 폭우 등의 영향 예보, 지진 조기 경보 등 위험기상, 그다음에 이런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의 역할 분담, 그다음에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투자 효율화 방향으로서는 대형 사업 성과와 활용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에 종료되는 대형 연구 사업들의 그런 성과 창출하고 활용 연계 등을 강화하고 이어서 이런 대형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과 연결해서 이런 효율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R&D 시급성 관점의 기술 품목을 선별하겠습니다. 기술 개발 시급성과 활용 품목의 대외 의존성 등을 고려하고 R&D 필요 분야를 선별하는 등 투자 전략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다부처 사업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영향 예보나 지진 단층 연구 등 환경 기상 분야에서 여러 부처에서 협력하고 있는 이런 과제에 대해서 협업 중심의 추진 계획을 세우고 성과 점검을 통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이상 환경 기상 분야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2개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심층 토론을 하기 전에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 에너지, 덧붙여서 온실가스 저감, 이러한 주제의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에너지 효율 향상이 결국은 그 에너지를 줄이면서 지구 기후 대책을 마련하는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저희가 투자를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원전 쪽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안전 분야를 좀 더 보강하고 강화하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원자력 방사성 활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자력 발전소 폐기 쪽 기술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의 이제 시장 쪽은 원자력 분야 소위원장님이 안 나오셨지만 저희 토의상으로는 그 기술이 중요한데 시간을 좀 생각보다는 많이 요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4차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구되는 그러한 자원들을 폐기물을 이제 다시 회수해서 쓴다든지 또는 뭐 이러한 국가적인 희귀 광물질들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죄송합니다. 탄소 온실 저감 이 문제도 이제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탄소 자원화를 하는 문제하고 저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CO2를 절감하는 가스터빈 복합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환경 쪽에 있어서는 최근에 미세먼지라든지 국민의 건강과 삶과 아주 직결되는 그러한 기후 변화의 문제가 저희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기술적인 해결책, 사실 그거는 기술적인 해결책과 비R&D적인 정책이나 제도 개선 이런 것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안전한 생활 환경,
또 기상 기후 대응력 강화, 관측 예측 정확도 향상 이런 쪽으로 환경 쪽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환경에서는 또 하나 이제 폐기물의 그 최소화 문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현재 그 온라인 상으로 질문들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좋은 지혜로운 의견을 좀 저희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편하게 제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저희가 그 이미 접수된 것들 몇 가지 저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미세먼지 R&D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지 이 질문이 이제 제일 먼저 들어왔네요. 이 교수님 어떻게 답변 가능하신지요? 예,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종합 패키지로 연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뭐 증가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는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간단히만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자료 중에 환경 분야 자료 중에 17페이지 슬라이드의 중간 부분쯤에 그 내용이 좀 정량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최근 5년간 대기 분야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17.2%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은 X로 보면 1,167억 원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최근에 특히 요거에 대해서 투자 금액이 저희가 R&D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 국내 태양광 기업이 뉴스에서 보시지만은 폴리실리콘 사업을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향후 태양광 R&D 투자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기부 안녕하십니까. 박정기 서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그 태양광은 신재생 에너지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방에서 보듯이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 의존도가 높고 그동안에 그 중국이라든가 해외에 비해서 좀 경쟁력을 좀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경제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중점 추진을 하고요. 특히 이제 대용량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풍력 발전 이런 것들 용량을 좀 크게 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가 보완 말씀을 드리면은 태양광이 상당히 많은 R&D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런 폴리실리콘 분야, 이 분야는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한 50%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니까 국내 그 원인이 뭔가 하니까 전기 요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저희보다 더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R&D에 있어서는 태양광 분야는 이 첨단 기술, 미래 기술 분야하고 지금 주력 태양광 기술 중에서도 저희가 세계의 두 번째로 세계 2위 수준의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태양광 R&D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성과와 그 시장 경쟁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이 성과가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폐기물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한 것에 대한 R&D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교수님 가능할까요? 예, 아까 투자 방향 발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폐기물은 저감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품질 물질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상용화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환경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이라든지 자원순환 기본 계획에 반영돼 있는 그런 그 계획에 따라서 연구 개발이 그쪽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투자 방향에서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재활용이라든지 최소화 이러한 기술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토양 정화라든지 오염 방지 이런 기술하고 이제 연계가 되는 거로 그래서 빅데이터 모니터링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그래서 R&D 성격인 거지만은 환경부에서도 이 좀 폐기물 분리 정책을 좀 확실히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확보된 자원들별로 어떤 활용 기술, 재활용 기술 또는 에너지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소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소 생산 기술 및 확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투자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수소 경제는 우리가 사용하던 화석연료 경제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환경 친화적인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는 그 현재 가장 경제적인 수소는 그러니까 석유화학 단지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나 아니면 그 메탄 우리가 도시가스로 쓰고 있는 도시가스나 LPG와 물을 반응시켜서 만드는 수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수소를 만들면 이제 CO2가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용량 수소 공장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고순도의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1단계 수소는 저희가 석유화학 단지의 수소가 될 것이고 2단계 수소로는 신재생 에너지 3020 계획과 같이 2030년까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경우에는 발전 양이 폭이 굉장히 진동폭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전기 저수지에 넣었다가 꺼내 쓰는 방법, 양이 적을 때는 우리가 배터리에 넣었다가 꺼내 쓰는 배터리 ESS가 가능할 것이고요. 근데 양이 많아질 경우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에너지를
배터리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면 우리가 뭐 몇 주 또는 여름에 만들어서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용량과 기간을 많이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로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사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소 사용량이 대폭 늘어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메탄을 액화해서 해외로부터 수입하듯이 수소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이고, 이러한 3단계 사업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에서도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요즘 수소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분야에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우선 대형 사업 일몰 규모 및 수소 관련 투자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큐스텝에서 일몰 사업 규모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우선은 대형 사업 일몰 규모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마이크를 켜주시죠. 마이크. 지금 현재 대형 사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산업부의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 약 한 2천억 정도 사업입니다. 이 안에는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일몰이 되었습니다. 한데 작년에 일몰 관리 혁신으로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은 과제들이 이번에 여기에 투자가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이런 사업들이 일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 나왔지만 이 사업이 일몰 관리 혁신으로 이렇게 묶이면서 다시 과제가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기부에서 보면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한 1,000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 사업도 일몰 관리 혁신 사업으로 묶여서 여러 가지 과제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와 별도로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수소 관련된 신규 사업들이 작년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아마 내년에도 많은 사업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김 교수님은 더 수소 관련 투자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전 해체가 국내에서도 현안으로 부상되었는데요. R&D적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좀 이슈가 되어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원자력 소위원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인터넷에 소위원장님이 답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쪽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전체적인 내용은 같이 토의도 하고 하지만은 그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답변은 인터넷 나중에 요 화상으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질문들이 정리가 됐는데요. 뭐 혹시 그 일몰에 대해서 그동안 과거 2, 3년 동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큰 변화인데 홍역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제가 어떤 20몇 년씩 지속되는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과제 기간을 좀 잘라가면서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과제가 성과가 일단 되면은 그 다음 과제로 계속 연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 일몰 사업을 드랍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기획을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에너지 분과에서는 투자 효율화 방향을 위해서 어떤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모형 구조를 지금 만드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슬라이드 13번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수소 분야, 내년 후년은 이제 올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요 형태, 모형에 맞춰서 설명을 좀 앞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후 이것이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에너지 분야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확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질문을 저희가 다 이렇게 현재 올라온 거는 답변을 드렸고요. 혹시 위원님이나 정부 시스템에서 말씀하실 안이 있으면 간단히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몰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서 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에 가게 되면 추후 이렇게 별도로 해서 아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이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12시까지 인터넷으로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좀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또 제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된 그 질의에 대해서는 늦어도 3월 3일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메일로 답변을 올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국가 R&D라는 것과 좀 전에 이제 패널 토론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게 국가 R&D와 기업 R&D의 그 차별화라든지 중요성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에너지 환경 쪽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물론 협력할 분야에 대해서 협력하고 정부가 추진해야 될 분야는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R&D라는 게 이제 기초 원천 과기부 과제가 주로 해당이 되겠지만요. 그런 분야와 응용 상용화 뭐 이런 분야가 이제 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 목표하고 평가가 제대로 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이러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체감 성과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년이 이제 24조가 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 R&D로서 국내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요. 국민의 삶 또는 사회적인 갈등 해소 또는 지방의 역량 강화라든지 중소기업 활성화 이런 목적이 국가 R&D의 의무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실 때 혹시 여기서 저희가 좀 빠뜨린 것이라든지 누락된 분야가 있다면은 제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표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발표 녹화 영상은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내용과 의견은 사실 과기부, 과기정통부에서 검토하고 안건을 수정하면서 2차 부처협의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협의가 3월 초순에 있고 최종안이 마련되면은 최종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3월 중순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안건은 각 부처에 다시 통보하여서 부처 R&D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 배분하고 조정 및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짧지 않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 R&D 예산 배분 조정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